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이승환 연구원님과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이 가족을 또 데려오셨다고 얘기를 그쵸, 들었어요. 네,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어떤 친구인가요? 기아라는 기업이고요. 네. 기아도 이제 현대차만큼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현대차와 더불어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고, 네. 현대차와 합산으로 하면 글로벌 한 5위에서 6위 정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한 약 300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생산 공장은 이제 미국,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인도, 멕시코 등 이제 세계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력 시장도 현대차와 비슷합니다. 국내가 메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다음에 유럽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로 많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최근에 EV6라고 전기차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사전 계약이 모두 하루 만에 완료가 그렇더라고요. 됐다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이 기아의 플랜 S 프로젝트인데 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기아가 원래는 기아 차였어요. 네, 기아 맞아요. 차였다가 기아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그룹 CI도 로고도 변경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의미가 원래는 이제 기아 차라고 하면은 이 자동차 기업이라는 이제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그냥 차라는 걸 빼고 기아만으로 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를 할 거다. 그게 이제 플랜 S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전기차, 네. 그다음에 이제 목적 기반 PBB라고 있습니다. 이 PBB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우리는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고 네. 서비스 플랫폼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큰 세 가지 골자로 해서 네. 이 플랜 S 프로젝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플랜 S 프로젝트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그리고 목적 기반 모빌리티 라인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까지 이렇게 네.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전기차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전기차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나 기아 둘 다 전기차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아가 현대차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88만 대 정도 기아 내부적으로 보면 한 25% 정도를 전기차로 팔겠다라고 네. 이제 선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6년까지는 약 7개의 전용 전기차를 출시할 겁니다. 이 전용 전기차라고 하는 거는 전기차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파생 전기차가 있고 전용 전기차가 있는데, 파생 전기차는 내연기관을 개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코나 EV나 네. 아니면 니로 EV 같은 차고요. 전용 전기차라고 하는 거는 전기차만을 위해서 개발되고 설계된 차입니다. 그런 차종을 이제 7종 출시한다는 거고요. 네. 최근에는 기아가 이제 EV6라는 이제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네. 이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 EV6에는 이제 향후에 HDI 2.0이라는 자율주행 옵션도 들어가고, 내년부터 나온 전기차에는 레벨 한 3단계 정도의 자율주행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오는 친구는 자율주행 2단계인 거죠? 2단계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를 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목적 기반 차량, 이 PBV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 단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PBV라는 게 이제 굉장히 신개념의 자동차 제조, 자동차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B2B와 B2C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동차는 B2C죠. 네. 근데 어떻게 자동차를 B2B를 하나? 뭐 위탁 생산인가?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이 PBV는 목적 기반, 그러니까 목적에 의해서 자동차를 만들 거다.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는 걸 바닥에 하나에 잘 맞는 플랫폼 깔아놓고 네. 그 위에 뭐 소비자나 아니면 특정 기업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사양이나 옵션을 넣어서 뭐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나 아니면 주문자만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어 주겠다. 근데 디자인뿐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나 아니면 시트 배열이나 자율주행 이제 사양이나 동력 기능이나 네. 이런 것들을 다 자유자재로 변경시켜줘서 이제 소비자나 아니면 주문자한테 이거를 제공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B2C가 될 거고, 네. 이제 기업들한테는 B2B가 될 건데, 네. 이거를 이제 신개념입니다. 그래서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커스터마이징 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설명 중에 나온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란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스케이트 플랫폼은 자동차 하부에 깔리는 거를 이제 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예, 그 하부에 있는 구조물을 굉장히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네. 그 위에 얹혀지는 차체는 약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는 건 바닥에 깔리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스케이트보드처럼. 그렇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레고를 만들 때 네. 이제 집안 위에다 레고 블록들 하나씩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집안이 이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레고를 하나씩 올리는 게 이제 자동차 뭐 차체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통해서 나만의 차,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기아는 지금 이제 글로벌리 이런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카누랑 영국의 이제 어라이벌이라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들이 이제 이런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상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서 목적 기반 차량의 PPV를 좀 더 개발하고 소비자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모빌리티 서비스는 약간 공유 경제, 쉐어링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자동차 기업들이 더 이상 자동차 제조만은 안 하겠다. 제조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건데 그 알파가 이 모빌리티 서비스 앤 뭐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기아 같은 경우 2018년에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랩이라는 동남아시아의 우버입니다. 네. 그래서 그랩이라는 기업과 같이 협업하면서 그 그랩 쪽에 기아의 자동차를 공급하고 있어요. 향후에는 그랩만을 위한 자동차도 공급을 할 거예요. 이런 게 B2B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 그랩이 운영하는 쉐어링에 가장 적합한 자동차를 따로 개발을 해서 그 차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소비자한테는 이제 안 팝니다. B2C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예요. 또 일례로 2019년에는 네. 뭐 인도에 있는 올라라는 기업이랑 네. 거의 이제 그랩이랑 같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라라는 기업이랑도 방금 말씀드린 그랩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 그렇군요. 말 그대로 그랩만을 위한 올라만을 위한 이런 차들을 또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야, 이 기아 차가 차 대신에 기아라고 바꾼 이유가 분명히 있네요. 그렇죠. 이제 차가 들어가면 이제 너무 자동차라는 게 어필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아는 자동차도 만들고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도 같이 하겠다. 이제 우버나 뭐 네. 이제 미국의 리프트나 이런 기업들과 같은 비즈니스를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앞서 저번에 설명해 주셨던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 한 지붕 한 가족이잖아요. 이 두 기업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전략은 비슷해요.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가 좀 다른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게 메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빌리티,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자율주행인데 네. 이걸 골고루 이제 다 R&D나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아는 좀 더 전기차와 이 모빌리티, 특히 전기차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 양사가 컨셉도 다릅니다. 최근에 나온 전기차로 예를 들면은 네.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뭔가 패밀리형이에요. 좀 크고 그쵸, 네. 크고 그다음에 뭐 차박 같은 컨셉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차박을 레저 같은 네. 패밀리스러운 컨셉을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나온 기아의 EV6는 뭔가 다이내믹, 빠른 그다음에 디자인도 굉장히 잘 달릴 것 같이 생긴 차, 예뻐요. 예쁜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차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추구하는 자동차 이 컨셉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현대와 기아 이렇게 조금 뭐 가족 같기는 하지만 조금은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이렇게 기아에 대한 프로젝트도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우려해야 될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저희가 또 우려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전기차가 아직 내연기관만큼 마진이 안 남아요. 전기차를 팔면은 마진이 약간 남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 뭐 한 4%, 7%까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전기차는 아직 규모의 공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조금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전사 마진에서는 이제 악영향이죠. 근데 이제 전기차라는 게 어차피 이 전기차 시대는 당연히 올 거고 네. 그 금융 경제를 빨리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개발도 해야 되고 빨리 팔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아 같은 경우 전기차에 좀 더 치중을 한다는 말은 즉 이 나중에 향후에 마진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려 요인 한데 네. 근데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기아는 지금 내연기관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카니발이나 소렌토 같은 차를 잘 팔면서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남는
더 추가 상향된 마진을 전기차에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차피 모든 자동차 기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구조는 내연기관에서 돈을 벌어서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그 전기차를 빨리 내연기관만큼 올라오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약간 그냥 전체 토탈 네. 숫자만 보시면은 점점 네. 그 자동차 기업들이 마진이 조금씩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알고 계시면 좀 더 투자하시기 용이하죠. 지금 당장으로 보기에는 좀 우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앞으로 좀 멀리 보신다면 좋은 미래를 향한 또 투자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이 전기차라는 건 되게 선점 효과도 중요하고 전기차는 무조건 옵니다. 향후에 뭐 10년, 20년 뒤에는 전기차가 이 50%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효과나 긍정적인 영향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빨리 침투를 해야죠. 비록 내가 지금 돈을 더 쓰더라도. 그렇군요. 안 그래도 저도 요즘 전기차를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분명히 전기차의 시대는 올 것이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기아에 대한 주가 전망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여기 방송하면서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더 완화될 거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이제 현대차나 기아 6월 생산 계획이 5월 대비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있다는 이제 이게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엔 점점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더 완화되면은 차량의 생산과 이제 판매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들은 신차를 사고 싶은데 신차를 못 사니까 중고차를 사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사상 최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더 비싸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소비자들은 신차에 대한 잠재 수요가 굉장하다는 거죠. 갈증이 있죠. 그렇죠. 이 자동차만 이제 각 기업에서 생산만 해주면은 그걸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소비자들이 넘쳐납니다.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반기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아도 주가가 이제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말 이후에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2분기 실적 이후를 조금 더 주시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2분기 실적 전에 이걸 미리 사셔야죠. 사시는 걸 추천드리죠. 예. 지금이다. 그렇죠. 예. 이미 지금 확인을 한 거니까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승환 연구원님과 함께 또 기아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알차고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생활, 아쉽지만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